윤창중 정치학교가 전국 순회 특강을 이어갑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3시간 동안 윤창중이 강의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강의식 토크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국민 참여형 정치학교.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3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대구, 경북, TK 지역을 상대로 동대구역 KTX 역사 10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4회 윤창중 정치학교는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 경남, PK 지역을 상대로 부산역 KTX 역사 512호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만한 강의를 위해 현장 동영상 촬영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윤창중 정치학교에 참가하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그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인단 중에 일부를 만나가지고 형량이 20년이 나오든 30년이 나오든 개의치 않겠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얘기죠. 형량이 20년형으로 나오든 30년형으로 나오든 간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 완전히 초탈한 거죠.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 대통령이 앞으로 이 나라 바로 세우기,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곳곳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나라를 내가라는 주어는 없지만 바로 세우겠다. 내가 바로 세우겠다. 이 무서운 선언이에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일부 변호인들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그리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정녕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거, 일종의 팔자죠. 그 운명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느 종착역에 이를 것이냐라는 걸 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말한 것은 단지 예컨대 법원 사법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러한 아주 작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과 또 이 종편 쓰레기들 이런 데 나와 있는 패널들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그 모든 신문 사설에서 그렇게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불리하게 될 것이다. 형량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다들 이제 떠들던데 천만의 말씀이죠. 이 정도는 형량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 20년이 나오든 30년이 나오든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오든 이것은 신경 안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씨가 문재인 법원 사법부가 틀림없이 아마 20년 30년 무기징역에까지도 아마 때릴 겁니다. 그 왜 때려야 되냐?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천인공노할 국정농단 그 최순실과의 공동주범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야말로 우려먹는 거죠. 재탕, 삼탕, 사탕. 아마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내내 아마 이른바 박근혜 우려먹기 그 장사, 박근혜 장사는, 박근혜 파리는 아마 계속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에 사법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거 보니까 이 사법부하고 더 이상 무슨 법리 다툼을 한다는 건 무의미하구나라고 아주 빠른 결정을 내린 거죠.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말
야구로 친다면 이 장애를 넘어가는 홈런이에요. 예. 정말 이건 일생일대 정치인 중에서 이런 홈런 때리기가 어렵습니다. 딱 자신한테 볼이 왔을 때, 그 볼이 왔을 때에 놓치지 않고 때리는 거. 바로 그게 이제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그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아주 그야말로 실감나게 했습니다. 아, 정말 자신 앞에 다가온 이 호기를 절묘하게 받아치는, 그 살리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력은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왜 답답하게 이게 침묵을 지켰느냐.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분석을 해요.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분석하기로는 어떠한 그 타격을 받았을 때에 그 권투로 치면은 이 권투 선수가 한 방을 맞았을 때에 그 링 위에 이제 이렇게 너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바로 일어나는 그런 정치인이 있고, 또 완전히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기절해버리는 정치인이 있고, 또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상당히 그 시간이 걸려서 이제 재반격에 나서는 이러한 정치인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세 가지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이른바 그 복원력, 링 위에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에 발딱 일어서는 그 복원력, 그 복원 속도는 상당히 느립니다. 복원력은 약하고. 그런데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 반격에 나설 때의 그 추상 같은, 그야말로 추상 같은 그 결기랄까, 그 추진력은 대단하죠. 결국은 그 엄청난 그 추상 같은 그 결기, 그 기계, 그 추진력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된 거죠. 그 보수우파 그 세계, 보수우파 정치 세계라는 것도 정말 간단치 않은 세계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여자의 몸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복원력이 상당히 약하다. 바꿔 말하면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그 작년 10월부터, 벌써 10월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그 1년 동안 사실상의 그 침묵 모드로 이 실현기를 견뎌온 겁니다. 이 엄청난 치욕을. 자, 그러다가 왜 하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니까 지금 나오느냐? 이렇게 또 이제 반박근혜 세력,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라는 것은 말이죠. 일단 꼬투리가 잡히고 한번 그야말로 참 책이 잡히면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언론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민심은 안 돌아섭니다. 아, 그래? 그게 아니었어? 이러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말을 해도 그걸 그냥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민심의 그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대중정치인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중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소리를 해서도 안 된다. 한번 좀 기다려보자. 그게 벌써 1년이 된 겁니다. 그 1년이 지나는 사이에 국민 정서, 그 정서도 상당히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주장도 설명도
좀 들으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태극기 시민 세력을 말고, 소변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싫어했던 반박근혜 세력조차도 그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라는 식으로 감정이 다소 누그러진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시점이 아니었냐 이죠. 여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법치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참 완전히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한 그 발언, 이건 참 장의 홈런인 거죠.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기회를 절묘하게 포착하게 된 거, 저는 이번 기회에 문재인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그 공수 관계가 저는 이번에 바뀌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씨가 이거 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지만 사실은 이건 뭐 그 총감독은 문재인 씨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 줬다면 상황은 완전히 저는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 문재인 씨 특유의 그 위장된 착함이 있죠. 아주 착하게 보이는 거. 그 위장된 착함이 이번에 또 강력하게 또 작동됐을 것이다. 무슨 얘기하면, 저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공정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온정적으로 대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어떤 그 국민 정서랄까요? 이걸 충분히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돼가지고 풀려나가지고 내곡동으로 돌아갔다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패자로 그냥 끝이 날 뻔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말이죠. 탄압을 받는다고 해서, 정치 지도자는 탄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방 맞아서 그냥 완전히 뻗어가지고 그냥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그냥 퇴장해버린 사람이 있고, 그러한 어떤 시련을 견디면서 어떤 기회를 찾아가지고 재반격에 나서가지고 그 이전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더 큰 인물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바로 이런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절대 박근혜 대통령은 죽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에, 민심에 먹히면 먹힐수록 아마 더 박해를 가할 겁니다. 정치 보복을 가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난다. 바로 정치라는 게 그런 거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게 바로 정치인 겁니다. 그걸 좀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칼럼을 방송하는 겁니다. 정치란 건 이런 거다.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른바 홍준표 씨의 표현대로 하면 선처를 해줬다면, 뭐 선처도 아닙니다만, 그랬다면은 다시 경호를 받으면서 내곡동 사저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 감옥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형량이 20년이든 30년이든 구애받지 않겠다.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나라 바로 세우기에 내가 헌신하겠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투쟁선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도 투쟁선언이 아니라고 봅니까? 이건 단순히 재판을 받지 않겠다, 무슨 사법부 판결에 승부가 다니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나 박근혜는 기필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물로 부활하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아, 무서운 발언이죠.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이 침묵을 시키는 거, 그것도 정치예요. 근데 침묵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침묵 다음에 무서운 카드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하는 거죠. 그게 바로 1980년대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그 전두환 정권에 의한 참 정치 규제, 정치 탄압을 견디고 나오면서 사라지지 않고 다시 건재하고 다시 복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데, 따라서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 앞으로의 운명은 어떨 것이냐?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물론 앞으로도 파란만장할 겁니다. 그러나 그 운명은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파란만장할 것이지만은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은 있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보수 우파,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과연 박근혜라는 인물을 빼고서 현대 정치사를 논할 수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꼭 그렇게 치욕적인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와 인간 박근혜의 인생이 결산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치는 사필 규정이다. 사필 규정이고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면 세옹지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바로 이 세옹지마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될 걸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그 발언을 보면은 아, 그러기 때문에 역시 저런 실력과 저런 기계와 절개, 참 하늘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구나.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은 역사의 무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그 역사 무대 속에서 그냥 이대로 사라질 거냐? 문재인 씨가, 문재인 사법부가 20년, 30년 때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형량을 높이 때리면 때릴수록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재기만을 촉발시킬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시죠.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 2월, 3월쯤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또는 30년의 형을 때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미리 상상해 봅시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더 이상 잃을 명예가 뭐 있습니까? 더 이상 잃어버릴 건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다는 것을 문재인 세력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동정심을 받게 될 겁니다. 아, 문재인 정권은 잔인한 정권이구나.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수가 계속될 겁니다. 이런저런 실수가. 벌써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실수가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오기가 생기고 오만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민심이 돌아갑니다. 민심이 돌아가면 그 민심이 돌아가는 것을 가장 먼저 간파하는 게 누구냐?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언론이 돌아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언론도 돌아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 봅니다. 돌아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이른바 문재인 약발도 이제 서서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라는 거죠. 5년 임기 5년을 다 보장한다 하더라도 권불 5년이고 5년 임기의 대통령 권한 중에서 가장 강력할 때는 1년에 불과합니다. 권불 1년이에요. 그럼 벌써 5개월 지났으니까 7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돌아서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자, 그러다면 결국은 뭐냐? 그러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국민 여러분도 발견이 되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간 내에 원래의 박근혜 대통령으로 복귀할 것이다. 재기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기를 하는 과정에서 크게 속상할 것도 없는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참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은 참 불행한 대통령으로 끝났고 불행한 말로를 보냈습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건국 대통령.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야말로 미국형 민주주의를 도입한 선각자였고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이건 완전히 국제전이었지 않습니까? 이 국제전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의 남침을 무산시킨 참 위대한 승리자였죠. 그런데 독재자라는 낙인이 지켜가지고 하와이에서 사실상 고독사에 가까운 말이죠. 아주 참으로 인간적으로 의로운 참 죽음을 그 망명 끝에 참 죽음을 맞이해서 참 관에 실려서 돌아오는 참 비운의 건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선 이른바 장면 정권. 장면 총리와 그 다음에 그 윤부선 대통령. 육군소장 박정희 소장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네, 경무대 그 다음에 총리 관저에서 쫓겨났어요. 얼마나 비운입니까? 그 뒤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성공시킨 위대한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최고 신복이라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서 시해되는 그런 불운을 맞이했어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물러난 지가 지금 꼭 1987년이니까 30년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5.18이라는 굴레 속에서 모든 불명예를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전직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노태우 대통령. 그냥 뭐 군 출신 대통령. 아무 의미 없는 대통령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도 북방정책, 소련,
러시아, 중국과의 그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든가 또는 뭐 지방자치라든가 그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접을 받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 완전히 국가를 말이죠 부도나게 한 32년 만에 문민 정권을 세웠다는 그 화려한 출발 속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그 YS가 싫어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대한민국을, 산업국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국가 부도로 만든 장본인이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자,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극혐이라죠. 극도로 혐오하는 정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특정 세력에서만 흠모하고 존경의 대상이지 그 반대 세력으로부터는 정말 극도의 혐오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불행한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머리 좋다는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뭐 4년 거치면서 참 편안한 노후를 보낼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것 역시 착각 아니었습니까? 착각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타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알턴이 빠지듯이 아유 속 시원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교도소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청사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은 다 불행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또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보고 또 측은해야 하는 많은 국민들, 우리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도 그렇게 속상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정말 치열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말씀하신 대로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보수 우파가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죠. 21일 동대구역 KTX 역사, KTX 동대구역 역사 102호입니다. 여기에서 열리는 대구 경북 보수우파 시민들을 위한 윤창중 정치학교 오후 2시부터 3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기다리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3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 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